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연세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주 나타나는 비문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노쇠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노쇠 현상이 눈으로부터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눈은 간과 연관되기도 하고 눈은 스트레스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또는 눈은 전기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간기가 허해지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바로 눈에 이상이 오고 그것에 의해서 비문증이 오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눈에 이상이 오는데 그 뒤에 비문증으로 되기도 하고, 또 눈은 전기의 매몰인데 전기를 너무 많이 써먹어서, 이거는 남자들의 경우가 많은데요, 성생활이 가다하거나 너무 힘을 쓰는 일을 해서 전기가 고갈되면 눈이 이상이 오는데 비문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나이가 들면서 자주 나타나는 비문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문증이라는 것은 눈에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 현상입니다. 눈에 날파리 같은 것들이 보여요. 그 겉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해져. 근데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또는 이것이 물방울 같은 게 생긴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같은, 유사하게 한의학에서는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인데요. 눈이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정이에요. 말하자면 오장육부의 모든 상태가 눈에 나타납니다. 오장육부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눈까지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장육부의 정이 고갈되면 바로 눈에 이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눈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과 연관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오장육부의 정이 쇠퇴해 가죠. 그러니까 눈병이, 연세가 드시면 침침하다, 날파리가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영이와 혼백이 머무는 것이에요. 영이와 혼백이 머문다는 것은 스트레스, 화남, 놀람, 이럴 때는 사람의 눈동자가 커지거나, 또 거짓말을 하려면, 마음 상태 거짓말을 하려면 어때요? 눈을 깜빡거리거나 다른 데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거나, 이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신기가 생기는 것이다, 정신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눈이 일신의 주인이고 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문증이 나타난다 이러면 비문증 자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에 어디에 이상이 왔는가, 또는 영이 혼백에 문제가 있는가, 또는 신과 연관돼서 어떠한 원인을 제공해 줬는가를 따져서 한의학에서는 비문증을 생각하고 치료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비문증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좋아집니다. 비문증의 한의학적인 원인으로 첫째가 혈이 허한 거예요.
혈이 허한 거예요. 자, 한약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혈이 영화를 누린다. 혈이 영화를 누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혈이 제대로 충분하게 있어야 눈이 볼 수가 있고 눈에 이상이 안 나타나고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휘어지지도 않고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도 부드럽고 피부로서의 어떠한 가려움증이나 이런 게 안 나타나요. 근데 그 중요한 혈이 허해지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혈이 허해지면 바로 비문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신이 필요하거나 신이 필요하다. 정신, 신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너무나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신경 쓸 일이 있고 이러한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 바로 비문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이 허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콩팥힘이 약해지는 것은 바로 너무 오래 서 있거나 하루 서서 일하는 것을 10년 했어, 20년 했어, 30년 했어. 또 너무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 뼈골 빠지게 일을 했어. 그러면 신이 허해져. 또 그렇지는 않은데 너무나 성생활을 탐했어. 성생활을 자기 능력에 벗어나게 했어. 안 되는데 뭐 이것저것 약을 먹으면서 성생활을 즐겼다. 그러면 신이 허해져요. 그러면 그 원인에 의해서 비문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비문증 한의학적인 치료는 혈을 기르고 혈이 영화를 누리게 하고 사물탕 같은 것으로 보강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혈이 허해지기 쉬운 사람은 잠을 충분히 자야 돼. 보통 10시서부터 6시간, 7시간은 충분하게 자야 돼. 그 시간이 가장 그 혈을 가장 충전시키고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혈을 식히면 혈이 열받기가 쉽거든요. 그럼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을 식혀주는 거예요. 혈을 식히는 방법은 충분하게 잠을 자거나 생각을 좀 적게 하거나 또는 너무 노력과하다 하는 것을 피하거나 혈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 혈이 허해지기 쉬우니까 알았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사물탕 같은 걸로 쓰는데 음식으로서 이제 연근, 연뿌리 같은 것이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음식인데 중요한 것은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를 흩어주고 풍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화를 흩어준다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떤 운동이라든 취미 생활에 의해서 또는 종교 생활로서 자신의 화를 흩어주기도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한약을 써서 좋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풍을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문증 효과 있는 처방은 이렇게 4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놓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자음지황탕이라는 건 뭐냐면 하관이 쪽 빠진 사람이에요. 음이 허해서 신이 부족해서 혈이 부족해서 음혈이니까 오는 경우에 자음지황탕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물론 체질에 맞게 가감내죠. 명목장수환이라는 것은 바로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져서 즉 뿌리가 약해져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경환이라는 거와 양간환이라는 게 있어요. 눈은 간의 구멍이니까 간을 좋게 해서 주경환은 명목장수환하고 유사해요. 간하고 콩팥 기운을 간하고 콩팥 기운은 연관이 많이 돼요. 간이 나빠지면 콩팥이 나빠지고 콩팥이 나빠지면 간이 나빠져.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있고 그 약들을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약을 쓰면 비문증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이 들면서 여러 가지 눈병이 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비문증이 가장 많고 이것을 한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것이 비문증입니다.